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내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화학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험 물질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기업의 기술 유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꿀벌 폐사에 양봉 농민들이 뿔이 났습니다. 농약 등이 원인인지 밝혀달라는 의뢰가 급증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학교 매점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매점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제천의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일어난 폭발로 4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죠. 하지만 관계자는 어떤 실험이었는지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도 무슨 물질인지 모른 채 지낸 게 일쑤인데요. 잇따르는 화학사고에 결국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건 힘없는 노동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화학물질 폭발 사고. 정식 가동을 하루 앞두고 반응기에 화학물질을 첨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질을 사용했는지 사고 발생 일주일이 되도록 알 수 없습니다. 업체 대표와 연구원을 파견한 대기업 모두 모른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참관했다라는 입장인 거고 사업주는 이제 장비만 대여했다는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에서 다루던 유해 화학 물질은 25종. 이외에 또 다른 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리자조차 내용을 모르고 노조 또한 없는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가 위험성을 인식했을 리 없습니다. 온갖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 안전할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금 되묻게 한다.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6명이 다쳤지만 업체는 일시적인 작업 중지 조치만 받았습니다. 잇따르는 사고에 철저한 관리 감독과 처벌이 필요하지만 감독기관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장 조사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처벌 또한 중대재해가 아니면 힘든 현실. 현행법은 모든 위험 물질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기업의 기술 유출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는 470여 건. 이 가운데 3분의 1은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고 지역위원회로 분류된 충주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동남부 지역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위원장 공모는 사실상 내년 4.15 총선 예선전으로 입후보는 오는 24일까지입니다. 충주는 적임자가 없어 2차례 보류 결정이 내려져 1년 넘게 공석인 상태고 동남부 4구는 김택현 전 위원장이 지난 3월 사퇴서를 제출하며 공석이 됐습니다. 참사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듯이 학생들에겐 학교 매점이 그런 존재죠. 그런데 충북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사회적 조합 형태의 학교 매점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도내 한 고등학교의 쉬는 시간. 학생들이 우르르 매점으로 몰려듭니다. 카스테라랑 토레타 큰 거 2개 주세요. 그런데 이 학교 매점엔 콜라 같은 탄산음료도, 자극적인 과자나 음식도 없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운영하면서 좀 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간식을 선택해 들여놓았기 때문입니다. 탄산음료나 또 불량식품들이 좀 입에 맞아가지고 먹고 싶었는데 저거 핫도그랑 이렇게 좀 건강한 거 먹다 보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매점이 이제 저희의 입맛도 바꿔준 것 같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220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1년여를 준비해 학교 매점을 열었습니다. 먹을거리 선정부터 매점에 정감 있는 작은 문구 하나까지 학생들이 주체가 됩니다. 먼저 시식회를 해보고 학생들이 맛있다 한 거는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협동조합을 학생들이 마냥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뭐 협동조합에 대한 거리낌도 잘 없는 것 같고 자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챙겨주고 싶은 엄마 마음은 자연스레 적극적 참여로 이어져 경영과 매점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수익은 온전히 학교를 위해 쓰여집니다. 저희 그 아이들이 이제 스타트업이라 그래서 창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창업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1순위고 또 이제 그 의외에도 이제 교복 물려주기. 교사는 교육당국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물어 행정 절차를 배웠고 학생과 학교, 학부모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 혼자 막 하면 금방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처음에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생각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좋은 생각들만 모아서 이렇게 합쳐서 하니까 이런 그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충북고, 제천고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자치와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8일까지 설문조사와 주민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각종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 교육과 편부모 가정 방학 돌봄 교실 등 12개 사업에 201억 7천만 원의 주민 참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고교 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연구 선도학교를 7곳으로 확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교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 발굴과 운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충주고와 오송고 등 4개 학교에 이어 단양고, 청원고, 교원대부고 등 3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고 일정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로 오는 2022년부터 도입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꿀벌 폐사 신고가 유독 잦습니다. 뿌린 농약과 살충제를 원인으로 꼽는 양봉 농민들이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갓 도시화가 시작된 대규모 택지 안의 양봉장. 벌통 120개 주변을 뒤덮어야 할 일벌들이 바닥에서 나뒹 겁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떨어진 벌떼는 어림잡아 수백만 마리. 봄철 채미를 놓친 올해 농사는 이미 틀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그냥 모든 일년 농사 망치는 거와 양봉 이때 이 농약 피해는 그때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반경 5km를 날아다니는 벌떼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확인이 안 돼 누굴 콕 찍어 탓하기도 힘듭니다. 특히 도심으로 편입된 일부 지역은 모기 잡는 살충제까지 변수가 훨씬 많아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물도 먹고 어디 가서는 뭐 다니는 공기도 있을 테고 분명히 꽃가루도 꽃가루 채집하면서 꿀도 채집할 테고 하나의 원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꿀벌 폐사의 원인을 밝혀달라는 병성검사 의뢰는 올 들어 충북에만 49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급증했습니다. 폐사 자체가 늘었다고도 해석되지만 농민들이 적극적인 집단 대응을 예고하며 근거 수집에 나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당하고 있을 수는 없죠. 이제. 근거로다가 그걸 내비두려고 그래요. 문서상으로 다 가지고 있으려고 양봉하시는 분이 몇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상의해가지고 서로 네가 있어야 내가 산다는 생태계 공생의 룰마저 감시와 견제의 룰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당장에 고비는 넘긴 듯한 청주 시내버스 파업, 준공영제가 급물살을 타는 듯 싶은데요. 정작 청주시 의회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며 도입까지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사실상 버스업계 노사 양측이 직원 임금과 적자 보전의 유일한 탈출구로 보는 준공영제. 한범덕 청주시장도 내적인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 기조에 맞춰 도입을 앞당길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당장 청주시 의회 기류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는 소속 시의원 8명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외부 회계감사와 지자체의 노선 주도권 확보 같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완된 측면의 준공영제를 한다 하더라도 준공영제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는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고요.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25개 버스 업체가 소액주주의 배당금
197억 원을 지급했는데 순이익의 약 70%에 해당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업체 자료에만 의존해 지원한 적자 보전이 직원 복리후생 등에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조차 안 됐다는 평가입니다. 일부 완전 공영제 형태로 노선권을 지자체가 사들여 실제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검증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선 입찰제는 노선의 소유권을 공공이 갖고 있고요. 서로 입찰에 이제 응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운영 방식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 버스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러나 청주시는 현재 320억 원대까지 불어난 손실재정지원금이나 준공영제를 통한 보전금이나 차이가 없다며 재정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측의 부채 상환이나 근로자 퇴직금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불어날 수 있는 보전금이 예측 가능하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교통 환경이 개선됩니다. 충청북도는 버스 승강장 31곳에 출독착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설치해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